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0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연사를 맡게 된 연사자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생활의 비전 설계와 대기업 취업 성공기를 주제로 이번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실 때 이런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킨의 We Are the Champion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수생이라는 신분으로 먼저 20살을 대학생활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했지만 또 한 번 실패를 겪으면서 성균관대학교에 당장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전화로 저는 추가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수생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래도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왔으니 1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도전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학생활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저는 먼저 교내 동아리 및 행사 참여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어떤 학교의 문화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의 어떤 동아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내외 단체 활동입니다. 1학년 때 이제 서제스터라는 성균관대학교 학교 발전 제안대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부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을 하면서 온양 하늘여고에 여름방학 때 가서 이제 선배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게 되는 그런 발전 프로젝트 및 장학재단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학업이 버거워져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1학기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2학기 때는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저희가 2학년 때 해야 되는 전공 진입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모임이 잦아지고 인간관계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만 많았던 제 새내기 시절이었고 욕심만 가득한 채 계획적이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던 1학년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다시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학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했었던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이라고 먼저 1학년 시점에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스러운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학교에 돌아올 때 많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복학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고민이 많아지고 나는 이제 2학년 전공을 진입했는데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저는 전공 동기 중 한 명인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수업 때나 혹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발표나 학업에 정말 우수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 대학생활 하는 거 저 친구처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어떤 롤모델로 그 친구를 삼고 저도 그 친구의 장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력이었습니다. 이제 복학하고 나서 전공 공부 과제 이런 것들 이외에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시간이 남으신다면 대학생활 공지사항을 꼭 보시면 다양한 활동들이 올라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에브리타임과 어떤 대외활동 포스터들 그런 것들을 하나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걸 해보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떤 해보고 싶은 대외활동에 대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학년 때 이제 여름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 부담이 없는 공모전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게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청년봉사단인 해피무브를 제가 지원하게 됩니다. 인도 해외봉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활 전공 공부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데 방학 동안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멘토님을 만나게 됩니다. 멘토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을 하고 방학 중에는 공부 이외의 것을 공부하라.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영감을 얻었었던 게 정말 학업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대외활동이나 운동 체력 그리고 학업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한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저는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 다음과 같이 제 학기 생활을 계획하게 됩니다. 학기 초부터 계획성 있는 삶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활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균관대학교 즉 학교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공지사항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고 학교 전체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기계공학과 학생 홈페이지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봤어요.
주어지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이렇게만 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을 천천히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이러한 환경들을 활용하면서 저는 학교에 이점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획한 생활들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 전공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고민이 생겼었던 게, 사실 기계공학과는 어떤 하드웨어 위주의 어떤 역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사실 시대의 흐름이 어떤 엔진보다 전기자동차의 시대로 변환이 빨리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전공의 어떤 중요한 과목들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엔지니어 혹은 공대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기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오히려 코딩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챙기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한 최적화된 동아리가 제 생각에는 제 동아리였던 헤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팀이라는 곳에 참여해 19년도 여름에 진행되어야 될 KSA 자작자동차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는 안전이라는 테마로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자 분들에게 과도하게 속도를 내시거나 혹은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때 혹은 커브길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운전 혹은 안전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 결과 저희는 기술 부문에서 제일 높은 상이었던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 스마트팜을 도입해보자 라는 취지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다녀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 탐방한 것들을 국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이제 세종시에 있는 농업단체, 농업회와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해외의 어떤 우수한 기술력인 스마트팜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농업인들, 농부들은 어떤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산업 구조를 느끼게 되었고, 저는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형 엔지니어, 다른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외국 생활을 잠시 해보고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글로벌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학부 연구를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이런 학부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에서 좀 더 심화돼서 여러 가지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를 해서 제가 좋아했던 전공 기계공학과를 좀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취업에 당장 참여해서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당장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하지만 제 선택은 취업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어떤 취업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전에 구 LG 화학에 인턴을 하게 됩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연구,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할 수 있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입사원부터 교육을 새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는 다른 걸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저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반기에는 다른 기업들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 자만감 때문인지 저는 하반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화를 제외하고는 다수에서 서류 탈락을 하거나 면접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한 번 저는 재수생 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좌절감에 조금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왔던 거와는 다른 연구 방향성과 어떤 너무 공장과의 밀접한 관계성 때문에 저는 또다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직이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한 4개월 정도의 일을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만감에 빠졌던 모습과는 다르게 지원하는 방향성이 아예 달라집니다. 제가 주로 했었던 활동들, 설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석 관련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있었고, 제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직할 때는 방향성을 아예 바꿔서 어떻게 보면 설계와 정말 기후 개발이 위주가 되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 해왔던 것들을 위주로 정말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서류조차도 붙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서류가 둘 다 붙을 수 있었다는 이유는 제 대학 생활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저도 졸업할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분들에게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3학년, 4학년 분들에게는 취업과 밀접한 혹은 본인이 졸업을 했을 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4학년에 가서는 그런 어떤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진로, 원하시는 기업, 원하시는 또 다른 지금 전공과는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